자, 잘 쉬셨나요? 지난 시간에 한 거에 이어서, 자, 요 엔진을 조금 더 이제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줌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제 엔진이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옆방향으로 누워 있으니까 얘가 횡방향이네, 그렇죠? 그래서 엔진은 F 자동차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변속기에서 요 끝부분, 변속기에서 나온 동력을 조금 이제 각도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게 있어요. 회전 부분을, 그거를 우리가 부를 때 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감속시켜주고 방향을 바꿔준다 그래서 종감속 장치라고 해요. 자, 종감속 장치. 요 종감속 장치는 FR 자동차에서도 장치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감속시킨다 해서 종감속 장치.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속시키는데 그러면 중간에도 뭔가 하나 감속하는 장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장치가 얘입니다. 변속기예요. 변속기는 일종의 감속기입니다. 속도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속도는 낮아지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왜 자전거 이렇게 페달을 돌리면 요렇게 이제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큰 거 가지고 작은 거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쵸? 변속기의 약간 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많이 회전을 하면서 우리 자전거 있잖아요. 일단 넣으면 페달은 많이 빨리 돌아가는데 뒤에 바퀴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힘이 적게 들어요. 그쵸? 근데 앞쪽에는 크게 하고 뒤쪽에 작은 게 하면 힘은 많이 들어가지만 속도는 빨라져요. 그 뜻이 뭐냐면 얘가 이제 저속이 되고요. 노란색이 이제 고속이 되는 거예요. 고속. 보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속도를 저속으로 뭔가를 낮춰주는 거를 우리가 부를 때 감속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속기 시켜준다. 그러면 뭐냐면 변속기에서 뭔가 나오는 동력이 조금 더 뭔가 낮춰주는데 마지막으로 낮춰주는 거구나. 그 장치가 종감속 장치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속기도 일종의 감속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좀 어렵죠. 그냥 처음에 이제 시작 강의인데도 이거 뭐 생소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간다고. 얘가 눈으로만 조금 많이 익혀두시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조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 이름 뭐라고요? 등속 조인트. 그쵸? 등속 조인트. 그러면 얘를 또 상세하게 딱 넘어가게 되면 엔진이 딱 있고, 자, 요 위에 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휠하우스예요. 휠하우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요게 무슨 장치? 스프링 장치를 뭐라 그런다고요? 현가 장치. 그쵸? 현가 장치. 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가장치, 영어로 하면 서스펜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뭔가에 이제 연결이 된다고 했죠? 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팔 이름 뭐라고요? 아까? 너클 쪽. 그쵸? 너클. 요 안쪽에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아까 등속 조인트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등속 조인트가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브레이크에 쓰는 장치들이고요. 요 이름이 크로스 멤버라고 했죠? 크로스 멤버. 그 다음에 그러면 요쪽이 엔진. 여기서 좀 아까도 좀 본 것 같죠? 발전기, 알터네이터라고 한다 했죠? 발전기. 그 다음에 요 엔진 형식은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고, 요게 지금 변속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변속기에서 아까 이제 등속 조인트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속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자, 서스펜션이 요게 FF 자동차예요. 그러면 엔진하고 크로스 멤버하고, 요게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서스펜션 장치들이 장착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렸던 거,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뭐라고요?
조향장치라고 한다 했죠. 영어로는 스티어링 시스템. 여기가 스티어링 시스템입니다. 요 끝쪽 부분 보면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동영상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얘가 이제 움직이면 요 기둥이에요. 여기 기둥이 제 팔입니다. 이렇게 서스펜션 장치. 그러면 얘가 요렇게 하면 요 바퀴가 제 팔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바퀴가 요렇게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요렇게 이렇게 바뀌면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핸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좌우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 바퀴가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방향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를 그러면 조향 장치, 서스펜션 장치.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있는 부분이 기어 부분인데 오므기어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오므기어 원래 명칭은 얘 같은 경우는 기어의 형식입니다. 렉과 피니언. 렉과 피니언 또는 렉 피니언. 자, 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렉은요, 기어입니다. 기어는 이빨이 맞물리는 걸 우리가 기어라 그러죠. 톱니 모양. 그쵸? 요렇게 톱니 모양으로. 그러면 요 반대 방향에도 요런 식으로 해가 기어가 이렇게 맞물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요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뭐 회전이 양쪽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로 되어 있는 기어를 우리가 부를 때 렉이라고 해요. 렉. 그 다음에요,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피니언 많이 나온다 했어요. 피니언은요 조그마한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기어. 그러면 항상 어디에서 피니언이 나다 그러면 다른 기어에 비해서 조금 작은 기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또 약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렉이에요. 렉 기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어가 움직일 때마다 좌우로 움직여요. 기어가.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었어요. 요 안에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들었어. 요렇게요. 그러면 조그만 기어가 이제 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축에다가 핸들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 기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얘가 요 회전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이렇게 했었죠? 핸들 이렇게 움직여주면 얘가 바퀴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영상 보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엔진에 동력이 발생이 되고요. 그쵸? 엔진이잖아요. 동력 발생 장치. 아까 요거 뭐라고요? 에어컨 컴프레셔. 그쵸? 발전기, 알터네이터.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이 뭐요? 변속기. 요 부분이 크로스 멤버. 그쵸? 그 다음에 요 서스펜션 장치. 그쵸? 여기 끝에 보면 그러면 요 끝에 뭔가 연결하는 부분이 있겠네? 아까 이름 뭐라고요? 너클. 맞나요? 너클. 기본 강의 듣기 전에 요거 한 3번, 4번만 조금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좀 그나마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너클. 그러면 요 바퀴를 굴러가게 하죠. 얘는 그러면 무슨 방식? F 방식이네.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에 연료를 쓰기 위해서 이제 요게 연료 탱커예요. 연료 탱커는 보통은 뒷좌석에 엉덩이 밑에 붙어 있어요. 뒷좌석 엉덩이. 승용차 기준으로. 뒤에도 똑같이 서스펜션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현가장치 있고 뒷바퀴는 그냥 이런 리카처럼 따라가는 형식. F 방식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큰 테두리에서 이제 얘들이 여기 붙어서 요런 방식으로 조금 움직여주는 놈이구나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는 공부를 조금 반복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건 FF 자동차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FR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엔진이 얘는 뒷방향으로 붙었어요. 변속기가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붙어 있고 뒷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어떠한 차축, 요걸 갖다가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하는 추진축, 그 다음에 뒷차축을 통해서 이렇게 뒷바퀴를 굴림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스프링 장치를 이렇게 둬가지고 있고, 앞쪽에도 똑같죠? 이렇게 서스펜션 장치가 있고, 요 이름 뭐라고요? 너클에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붙고요. 브레이크 장치에서. 그 다음에 뭐 엔진을 동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요것도 똑같이 에어컨 컴프레셔, 발전기, 그 다음에 이렇게 풀리를 통해서, 풀리는 동그랗게 생긴 거, 이빨이 없는 벨트를 구동하는 거를 우리가 부를 때 풀리라고 해요. 풀리.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x4입니다. 4x4 아까 뭐 그래요? 사륜구동 자동차. 평상시에는 엔진의 동력을 얻어서 뒷바퀴를 이렇게 굴려주다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앞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해서 네 바퀴를 굴림해 주는 거. 보통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하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변속해 가지고 쓰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엔진을 갖다가 한번 보겠다는 거야. 엔진.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엔진하고는 조금 틀리게 요 LPG 기관을 도식화 한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 때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많이 그려요. 자, 이렇게 파란색만 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그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엔진 쪽에서 뭔가 하나의 기통, 동그랗게 생겨 있는 공간을 아까 뭐라고요? 실린더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뭔가 이제 통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 이렇게 실린더. 그러면 실린더를 요즘에 자동차는 보통 기본이 이제 4기통입니다. 4기통. 아까 4개 있어. 시발 자동차도 4기통, 4개 기통, 4개 실린더란 얘기죠. 그러면 엔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둥그런 통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요게 지금 기통이에요. 1개, 2개, 3개, 여하튼 6기통인데,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요렇게. 기통이 있고요. 요 기통을 아까 뭐라고요? 실린더. 뭔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 안에 뭔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이 있네. 자,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을 피스톤이라고 해요. 피스톤. 자, 미리 약간 한 번만 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 둥그런 통이 실린더. 그러면 요 방식 같은 경우에는 4실린더겠네요. 4기통. 1개,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이제 발전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 풀리가 있는 부분을 먼저 기준을 잡아서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 요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둥그런 통이 뭐다? 실린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놈을 보통 우리가 부를 때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피스톤. 자, 피스톤은 뭐냐면 우리 왜 주사기 있죠? 주사기에 이렇게 있으면 주사기 이렇게 있고, 고무 바킹이 이렇게 있죠? 새까만 색깔 고무 바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쭉 이렇게 당기면, 얘를 밑으로 당기면 뭔가 쑥 빨려 들어가죠. 우리 보통 이제 주사액 같은 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요 부분을 피스톤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부분, 이런 뭐 실린더, 안쪽에서 뭔가 왔다 갔다를 우리 용어로 하면 왕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왕복 운동.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왕복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다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바퀴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안에서 뭘 하냐면 연료를 뻥 하고 태우면 뭐가 된다고요? 압력이 바깥쪽으로 퍼진다고 했죠. 첫 시간에. 딱 퍼지면 얘를 밑으로 내려요. 그 힘을 받아서 밑으로 내린다는 거죠. 밑으로 내릴 때 뭔가 짝대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짝대기가. 이 짝대기가 이 피스톤과
밑에 아래쪽에 있는 우리 자전거 페달이 있죠? 자전거 페달이 어떻게 생겼어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페달이 이렇게 발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페달을 우리가 부를 때 크랭크라 불러요. 크랭크라 불러요. 자전거 우리 페달 이렇게 우리 발 밟고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뒤에 체인을 통해서 뒷바퀴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게 크랭크라 그래요. 크랭크. 그것처럼 그 크랭크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요 네 개가 있으니까 얘를 쭉 연결을 해놨어. 쭉 연결해놨어. 그러면서 얘는 밑에 이렇게 페달이 있는 것처럼 해놨고, 얘는 위에 페달이 있는 것처럼 해놨고, 얘는 얘도 위에 있는 페달처럼 해놨고, 얘는 또 밑에 이렇게 페달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요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두 개로 잡으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 아까 이렇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크랭크라 했잖아. 그러면 얘 짝대기로 연결해놨어. 그러면 짝대기는 축이에요. 축. 영어로는 샤프트. 그러면 영어로는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축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축. 자, 그러면 아까 여기 피스톤이라는 놈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놈이 피스톤이라 했어요. 근데 그 피스톤을 크랭크 축하고 연결해주는 짝대기가 있네. 연결. 영어로 해볼까요? 커넥트. 연결해줬네. ing. 로드. 짝대기. 로드는 얇은 짝대기를 얘기하고요. 샤프트는 큰 짝대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굵은 짝대기. 얘는 조금 얇은 짝대기. 로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이제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에어 클리너 교환하죠. 에어 클리너가 여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쭉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공기가 아래쪽으로 여기가 지금 엔진이란 말이에요. 아까 요 기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뚜껑이 덮어져 있어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는 와중에 중간에 이렇게 뭘 해주냐면 연료를 쏴주는 거야. 연료를 쏴줘. 그럼 아까 뭐요? 공기하고 연료하고 두 개가 딱 만나. 딱 만나면 이름이 뭐라고요? 혼합기. 혼합기가 되는데 불을 빵 붙여. 그럼 빵 붙이면 압력이 빵 늘어나면 어떻게? 피스톤을 위아래로 내려준다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커넥팅 로드와 아래쪽에 있는 크랭크 축에 의해서 회전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거든요. 그러면 요게 생긴 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살짝 보여드렸던 거, 요거, 라디에이터에서 라버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엔진에서 뜨거운 게 앞쪽으로 가서 공냉을 시켜주게끔.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요 공기가 나가는 부분, 연료를 뻥 하고 폭발시키는데 거기에서 남은 가스들이 이제 우리 배기구, 머플러, 우리 흔히 말하는 마후라 있죠. 마후라까지 나가게 해주는 부분, 요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 요 부분을 그림으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자, 요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기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는데 요 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죠. 스로틀 바디. 스로틀 바디는요, 운전자가 페달이죠. 악셀레이터 페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페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페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짝대기에 얘를 요렇게 요 축을 통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해줘요. 이름은 스로틀 바디. 스로틀 바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스로틀 바디. 스로틀은요, 뭔가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걸 갖다가 보통 스로틀이라고 합니다. 스로틀.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빨려 들어가요? 여기가 막 밀폐가 돼 있어요. 아까 얘 이름이 피스톤이라 했잖아요. 피스톤. 그 다음에 피스톤 요 바깥쪽에는 뭐가 돼요? 실린더가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뭐, 크랭크 축이 되네. 그럼, 그 연결해주는 부분, 얘는 뭐, 커넥팅 로드가 되네. 그렇죠? 그러면 뭐야? 이 밀폐된 데서, 아까 주사기처럼 쭉 빨아당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혀져 있는 데서 쭉 빨아당기면 여기에 뭐가 걸리냐면, 뭐가 걸려요? 압력이 평상시보다 낮은 압력, 진공압이라고 합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부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진공압, 밀폐된 공간 이런 거 있죠. 빨대로 빨아당기면 뭔가 이제 액체가 빨리 당겨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압력 차이를 해서, 압력은 보통 영어로 P로 나타내는데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입니다. 온도도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압력이 여기 막혀져 있었어. 아까 스로틀에서 막혀져 있는데 얘가 자꾸 당겨. 그러면 압력이 낮아져 있으니까 갑자기 얘가 탁 열어버리면 공기가, 대기압이 바깥쪽에 있는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쭉 들어가서 빨려오는 거죠. 그때 뭐냐면 연료를 여기서 뿜어주는 거야. 그러면 공기하고 연료하고 섞이면 혼합기. 거기 안에 혼합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불을 붙여주는 거. 불 붙여주는 거 아까 뭐라고요? 점화. 불 붙여줬어. 그러면 뻥 터지니까 압력 변화가 있죠. 그래서 자꾸 밀어내, 피스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동력을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 바디, 요 안쪽에 있는 게 얘를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해주는 거를 우리가 부를 때 밸브라고 해요. 밸브. 자, 한번 보세요. 자동차에서 모든 기계적인 장치는 밸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요. 얘도 마찬가지죠. 막혀져 있는 걸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이렇게 공기가 이제 들어가는 통로에 막혀져 있는 걸 이렇게 여는 거야. 그러면 열고 닫히고, 그러면 요 사이에 뭔가가 흘러요. 흐르는 걸 우리가 유체라 그럽니다. 자동차에서 쓰는 유체는 공기하고요, 뭐 연료 같은, 공기가 이제 기체가 되죠. 기체하고 유체가 됩니다. 액체. 자, 액체는 보통 뭐 연료 같은 거, 오일 같은 거. 이쪽으로 오는 거는 공기잖아요. 그러면 기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에서 어떤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여기 새로 할게요. 우리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 이렇게 딱 풀면은 여기서 압력이 높아요. 물이 꽉 차 있어. 그러다가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 뭔가를 통해서 위로 올려. 그러면 얘가 위로 싹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이렇게 차 있던 게 이 공간으로 해서 압력이 낮은 데로 이렇게 움직여 주겠죠. 우리 수도꼭지도 이렇게 이따가 이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뭔가의 유체가 흐르는 공간에, 이렇게 유체가 흐르는 공간에 얘를 열어줬다 닫아줬다 해주는 장치를 밸브라고 해요. 자동차에서 밸브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얘가 스로틀 밸브가 있는 몸통이라 그래서 스로틀 바디. 나중에 이제 연료에도 보시게 되면 연료에도 책 밸브, 릴리프 밸브 이런 용어를 써요. 자, 책 밸브, 릴리프 밸브는 많이 나오니까 미리 한번 설명합니다. 자, 앞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책 밸브, 릴리프 밸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책 밸브는 연료 장치에서도 나오고 브레이크 장치에서도 나오는데, 책 밸브 같은 경우에는 요런 형태예요. 자, 요게 이제 스프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그림이 좀 그러네. 다시. 자. 여기가 이제 뭔가 유체가 흐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요게 지금 스프링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스프링이
이렇게 설치가 된 거야.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는 뭔가가 흐를 수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는 일정 조건이 되면 안 흐르게 되는 걸 우리가 부를 때 체크 밸브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유체가 이쪽에서 압력이 높으니까 압력을 계속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압력을 주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멈춰버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던 부분이 역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의 압력보다 여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압력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쭉 이렇게 밀려가다가 스프링 힘을 이기고 이렇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역으로 흐르다가 여기에 있는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밸브를 체크 밸브라고 해요. 체크 밸브. 체크 밸브. 그 다음에요. 릴리프 밸브는요. 일정한 압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이라는 압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뭔가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막혀져 있어. 근데 여기에 한계는 1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압력을 주어져. 그러면 여기 압력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9까지는 괜찮았어. 그러면 이쪽으로 쫙 흘러요. 근데 얘가 기준이 10이라면서요. 그러면 10이 되거나 11이 됐어. 그러면 얘가 한계점이 넘어가다 보니까 얘가 뒤로 밀려. 그러면서 요쪽만 흘려야 되는 놈이 요쪽으로도 흘러가지고 여기의 압력은 항상 10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릴리프 밸브. 얘는 이제 항상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걸 갖다가 이제 릴리프 밸브.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압력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는 조정기란 뜻입니다. 연료압력 레귤레이터, 연료압력 조절기. 그 다음에 뭐 오일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쓰고요. 엔진 오일 같은 데서도. 자, 그 다음에 요런 밸브들을요, 요거는 이제 다 이제 스프링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스프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쓰는 거죠. 기계. 자, 이렇게 지금 기계적으로 쓰는 건데, 최근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전자제어 자동차예요. 다 센서들이 들어가고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들어가는데, 그 장치들을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써요. 전기적인 힘을요, 기계적인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우리가 부를 때 액추에이터라고 그래요. 액추에이터라고 그래요. 액추에이터의 대표적인 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자, 그 솔레노이드 밸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무슨 회로에 뭔가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게 밸브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얘는 기존에는 다 기계적으로 스프링 장치 같은 경우로 이제 스프링 힘을 조절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 거를, 그거 아시나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쇠에다가 구리선을 감고 거기에 전기를 흘러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자석이 돼요. 자석.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쇠덩이에다가요, 코일을 이렇게 감아놔요. 그리고 위쪽에는 스프링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기를 줄 수 있게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기를 주게 되면 얘가 전기가 이렇게 통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화라고 하거든요. 자화가 되면서 얘가 뭐냐면 쇳덩이가 전기를 통한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전자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자석이 되면서 요 위에도 쇳덩이를 하나 두면 원래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밑으로 누르고 있다가 전기를 주면 얘가 전자석이 되면서 쇠랑 붙으려고 하겠죠. 자석이 쇠한테. 그러면서 얘를 위로 올리는, 이렇게 위로 올려버려요. 얘가 붙으면서. 요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노이드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에서 쓰는 인젝터입니다. 인젝터.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에서 많은 걸 써요. 밸브가 뭐라고요? 밸브가 뭔가가 유체가 흐르는데 열어줬다가 닫아줬다 해주는 놈이 밸브고, 거기에다가 액추에이터, 전기적인 힘을 기계적인 힘으로 바꿔줘가지고 작동시키게 전자석을 해주는 걸 액추에이터인데, 그 대표적인 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많이 나오니까 약간의 원리를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어요.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연료를 뿜어주면 뭐가 된다고요? 혼합기. 나중에 제가 이 그림을 좀 많이 그린다 했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료를 뿜어주면 혼합기가 됩니다. 그렇죠? 아까 piston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뻥 터지면 얘가 이제 크랭크 작용에 의해서 뭔가 회전을 얻게끔 해주는 걸 갖다가 엔진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나중에 좀 보시고, 요 자세히 또 한번 보시면, 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쵸? 여기가 스로틀 바디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기의 맥동을 없애주는 서지 탱크라는 게 있어요. 명칭만 좀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손 모양으로 해가 각 기통,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4개 기통이 있으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매니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기 쪽에 있다 그래서 흡입 매니홀드. 그 다음에 연료를 뻥 하고 터트리고 우리 머플러로 마우라로 내보내는 거, 요거를 이제 배기 매니홀드, 매니홀드 또는 매니폴드, 요렇게. 그러면 얘를 위에서 한번 봤고, 위에서 본 거를 자세히 딱 들여다보면 위쪽에 뭔가 이렇게 장치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크랭크입니다. 크랭크.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크랭크 축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안쪽에는 뭐요? 실린더라는 놈이 이렇게 있죠? 실린더 안쪽에 피스톤이 아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크랭크 축하고 연결해주는 요게 실린더. 안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피스톤.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거 뭐야? 커넥팅 로드. 아래쪽에 뭐야?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크랭크인데 축으로 만들어졌네. 크랭크 축. 뭐 밑에는 이제 오일을 저장하는 오일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라디에이터를 공기로 이제 식혀주는 방식이 있는데, 기계적으로도 식혀주는 방식, 팬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식혀주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크랭크 축이 있고요. 요게 지금 피스톤입니다. 그렇죠? 뭐 아까 다시 한번 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좀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공기가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손 모양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쭉 해서 연소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소실로. 여기가 이제 아까 실린더죠. 이렇게 실린더. 그냥 명칭만 이제 한 몇 번 돌려보시면 이제 명칭만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놈 이름 뭐 피스톤.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아까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다 요게 지금 뭐냐면 연료를 뿜어주는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는 아까 액추에이터, 전기적인, 얘는 이제 전기로 써요. 아까 전기를 한쪽에. 그러면 분무기처럼, 분무기 이렇게 물
칙 뿌리는 게 이름이 인젝터예요. 인젝터.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파란색으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에서 인젝터에서 연료를 이렇게 뿜어줍니다.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색은 연료, 파란색은 공기. 그러면 얘 이름이 뭐야? 혼합기. 얘를 요 안쪽에서 뻥 터뜨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한다 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또 여기가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요 앞전에는 스로틀이 있었죠? 스로틀 밸브. 운전자의 악셀레이터 밟는 양에 따라서. 그리고 얘가 뭔가 요 통로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주는 놈이 있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뭔가 유체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주는 놈 이름이 뭐? 밸브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 흡기 밸브. 여기는 그러면 뭐요? 바깥쪽으로 배기를 하는 거네. 배기 밸브.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손 모양으로 여기 쭉 있었죠. 사기통이니까. 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흡기 매니폴드 또는 홀드.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배기 매니폴드겠네. 그렇죠? 자, 요렇게 아까 요렇게 있어요. 실린더가 있고요. 이게 사기통이면 사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실린더가 여러 가지로 만든 우리 벽돌 모양으로. 그러면 벽돌을 우리 영어로 뭐예요? 블록이라 그러죠. 그래서 얘 실린더를 실린더 블록이라 그래요. 그리고 위쪽에 뭔가 이제 뚜껑이 있고 이 밸브들을 뭔가 이제 막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요 위쪽 부분 제 몸통이에요. 블록. 그럼 제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는 영어로 뭐예요? 헤드. 그래서 얘가 이름이 실린더에 있는 머리예요. 헤드. 이렇게. 실린더 헤드.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실린더 헤드 있고요. 실린더 있고요. 피스턴이 있고 공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요 그림을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칠판에 굉장히 좀 많이 그리는 내용이니까 나중에도 이제 몇 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 요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스로틀 바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까 요 부분이죠? 요렇게 이제 들어간 거.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엔진이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요 이름이 뭐예요? 서지 탱크. 서지 탱크는요, 여기가 공기가 여기 한번 들어갔다, 여기 한번 들어갔다, 여기 한번 들어갔다, 여기 한번 들어갔다 하니까 공기 중에 이제 맥동이 생겨요. 꿀럭꿀럭꿀럭. 그 꿀럭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서지 탱크입니다. 서지 탱크는 옛날 차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GDI, 뭐, 소나타 GD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런 장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 이름 뭐라고요? 흡입 매니홀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료를 뿜어주는 장치 뭐라고요? 인젝터. 인젝터가 요겁니다. 인젝터도 아까 솔레노이드 밸브 대표적인 게 인젝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요 끝에 구멍이 막혀져 있다가 구멍을 살짝 열어주면서 연료를 뿜어주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엔진에서 뭐 제가 이제 약간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제 공기는 이런 방향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놈이 피스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게 여기 지금 엔진이죠. 요거는 이제 조금 틀립니다. 디젤 엔진인데요. 뭐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변속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클러치라는 놈을 쓴다 그랬잖아요. 클러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마찰 클러치, 우리 흔히 말하는 클러치 산발이. 요 부분을 딱 자르면 요렇게 나오는 거야. 요 부분이 변속기를 요 볼트를 딱딱딱 이렇게 잘라내면 딱 열어보면 요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디스크 산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마찰 클러치입니다. 마찰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클러치라는 놈은 동력을 전달했다가 뺐다가 해주는 놈을 클러치라고 해요. 그러면은 마찰을 이용해 가지고 쓰는 놈을 마찰 클러치.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변속기에서 똑같이 요를 딱 뗐는데 요런 모양이 있다.
부분을 우리가 유체 클러치라고 해요. 유체 클러치. 유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동력을 전달했다가 떼줬다가 해주는 놈을 우리가 부를 때 유체 클러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유체 클러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큰 기어 가지고 작은 놈을 돌리다. 아까 자전거 이야기 했잖아요. 자전거 페달 1단하고 자전거 페달 큰 거 가지고 작은 거 돌리는 거. 그러한 변속을 이용해서 바퀴까지 전달을 해 주는 거를 우리가 변속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요게 이제 뭐 보통 보시는 이제 자동 변속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동 변속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던 놈, 그게 이제 유체 클러치라는 건데, 요걸 조금 발전시킨 게 이제 토크 컨버터라는 겁니다. 자, 토크 컨버터 이제 명칭 정도만 좀 보시고 요거는 좀 나중에 상세하게 기본 강의 때 조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뭐 현가 장치가 대부분의 이제 명칭 정도를 조금 봤는데요. 조금 휴식했다가 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